자기가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24시간 이상을 확보 못하는데 20만 명의 직원들이 10시간을 일하면 무려 하루 24시간 안에 200만 시간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을 확보해냅니다. 그 200만 시간이라는 요소를 적재적소에다 다 집어넣어서 어떤 프로덕션을 만들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1조 원이라는 이익을 남기게 만듭니다. 1조 원이라는 이익을 남겨요. 그러면서 직원들한테 들어가는 1년에 정확한 직원들 비용이 5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해가 가십니까? 5천억 원을 주고 200만 시간을 매일매일 소유하면서 과학적으로 움직인 결과 1조 원이라는 걸 벌었고 주식의 회장은 3%의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3% 주식에 5천억 원의 수입을 할당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또는 5%의 주식을 확보하고 있든지. 이해가 가시죠? 이게 바로 뭐냐? 20만 명의 사람들을 레버러징 시키는 개념입니다. 힘있고 돈 있는 사람은 전부 레버러징 개념의 천재들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게 반대로 되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개념. 혼자서 일을 못한다. 단지 여기는 무슨 문제가 발생될 수 있냐면 노동조합도 막 생겨고 그 다음에 임금이 인상될 수 있고 수익이 떨어져 버리면 역작용이 나겠죠. 예를 들어서 5천억 원인데 이익이 2천억 원밖에 안 났어요. 그럼 이 기업은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것이 과감한 이제 막 직원들을 자르는 거죠. 그러면서 수많은 비탄의 이제 그 가정 문제를 유발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렵지만 일단은 이 세상은 그렇게 하고 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죠? 인정하시고 가야 되고. 두 번째, 금융적으로 보면 은행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사장님들 보고 돈을 빌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만은 많은 사업자들은 자기 자신의 돈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도 있지만 은행의 돈을 가지고 그 대신에 이걸 굉장히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은행 돈을 움직일 수 있을 사람은 적어도 어느 정도를 다룰 수 있어야 되냐면 즉 총알이 장전되어 있는 권총을 가지고 책임질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자기가 술을 먹었거나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권총을 갖고 있을 때 총알이 들어있으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죠? 뻥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것처럼 철저한 교육이 되지 않고 은행 돈을 함부로 빌리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남의 자본을 활용할 줄 아는 법을 알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은행 돈을 빌릴 때 직원 비용 같은 것이 뭐냐면 은행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오르면 직원 비용이 오르는 거랑 똑같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IMF 때 갑자기 이자가 5%, 6%, 7%대에서 막 20%씩 폭리로 오르니까 기업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돈을 빌려놓은 거는 직원들을 뽑은 거랑 같은 효과입니다. 자, 이런 상태로 예를 들어 은행에 7%의 이자를 주면서 이 돈을 가지고 20%의 이윤을 올리면 13%를 벌 수 있죠. 이 돈은 많이 빌릴수록 좋은 겁니다. 그죠? 이론상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김우중 회장님께서 많은 돈을 빌리셨다가 이게 잘 안 되니까 빠바박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모든 기업 하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남의 자본을 주무를 수 있죠. 이것도 레버러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불안하지 않는 레버러징이 있을까요? 불안하지 않는 레버러징이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 존재합니다. 자, 맥도날드 본사도 본인이 맥도날드 샵을 만들 때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본인 혼자서 열심히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본인 혼자서 만들려니까 뭐와 똑같아요? 회장이 혼자 열심히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여전히 그런 문제를 갖고 있어요. 부동산을 살 때도 자기가 계속 부동산을 혼자 늘리는 것밖에 안 되죠. 누가 남이 늘려줍니까? 부동산을 막 놨습니까? 안 그러죠. 자기가 자꾸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와 같은 레버러징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즉 비활성 소득을 확보하면서도 철저한 레버러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 밑에 맥도날드 뉴스킨 샵이 또 마음대로 맥도날드 뉴스킨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그들도 또 맥도날드 뉴스킨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움직이는 것과 똑같냐면 대기업의 회장이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움직이는 프로덕션이 생기면서 뭐와 똑같냐? 맥도날드 본사 같은 파워를 갖는 겁니다. 이게 기업학적으로 정확하게 우리를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업이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없다 하고 뻑뻑뻑뻑 놀라시는 이유가 이런 것이 사실 없는 겁니다. 네.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지금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이 레버러징이라는 파워는 우리가 같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싱가폴과 말레이시아에서 움직이고 있었지만 한국의 제 현재 맥도날드 뉴스킨 제 그룹들은 같이 움직이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와 있지 못했어도 저한테 정규 수입이 올라오는 게 로열티 수입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사장님들도 마찬가지 개념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엔진을 우리는 확보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나가서 내일 아침에 돌아가셔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십니다.
어떤 샵을 내신 분도 보고, 뭐 또 뭐 하나 뭐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무슨 장사를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뭐 어디 가서 무슨 잡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 하나씩 분석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누가 비활성 소득의 엔진을 확보하고 있는가, 누가 레버러징의 엔진을 확보하고 있는가 라고 보시면 구조적으로 저희를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굉장히 우리는 큰 돈이 있으면 뭐 그 빌딩 많이 사가지고 세받을 수 있지만, 그러기 전에는 이와 같이 매력적인 사업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하죠. 굉장히 안전합니다. 다른 거 본인 혼자서 움직이면서 꽝꽝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있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왜 제 다운들이 1억을 넘게 벌고 있는지 그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하고 함께 이제 과연 그러면 이런 구조를 가진 뉴스킨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해나갈까? 이제부터 연구하겠습니다. 이해는 가셨습니까? 네, 구조가 훨씬 이해 가시죠? 남들 누구 못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 볼까요? 저희 아버님은 이거 셀프 인플로이드, 우리 아버님이 직접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하셨는데 힘들어지니까 일이 없으니까 수입이 땅 끊겨버립니다. 그죠? 비활성 소득을 확보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당장 우리 아버님 그렇게 이름을 날리시던 분이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다 그냥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비활성 소득을 확보 못하신 겁니다. 제 동생 사업한다고 하다가 뻥 망하니까 그 다음에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서울대 나왔어요. 전 대학 못 나왔습니다. 포인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돈 버는 사람은 돈 벌 사람의 짓을 하고 있습니다. 돈 버는 데 정확한 맥을 짚고 있어요. 돈 벌만한 사업이 무언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랑 다른 비슷한 이제 네트워크 기업들은 다 비슷한 개념으로 출발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 회사는 아시다시피 가장 많은 훌륭한 보상 체계를 주는 걸로 세계적으로 이름이 정평이 나 있고, 또 가장 우수한 정직한 제품을 만드는 걸로 나 있기 때문에 내가 맥도날드 시스템을 할 거냐 스타벅스 커피를 할 거냐 이제 회사를 고를 때 참 괜찮은 제품을 다루고 있고, 훨씬 세계적으로 이게 튼튼한 기업임을 바치는 거는 아실 겁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제 주변에서 그 다른 기업들 막 잘 나가다가 그냥 막 힘들어지고 무너지는 거 많이 봤지만, 제가 움직이는 것만큼이나 이렇게 튼튼한 제품을 만들어주고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주는 기업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 박 원사님도 얘기하셨죠. 자, 그럼 이제부터 성공에 대해서 한번 몰고 나갈게요. 성공을 해야 된다. 사업은 구조는 이렇구나. 엔진이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타는 엔진은 다른 개념의 엔진이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른 개념의 엔진은 뭘까요? 누구가 나는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간다 그러고 누구는 어떤 엔진을 사용했냐? 그럼 막 열심히 뛰는데 자기 두 다리 엔진을 사용합니다. 죽으라고 뛰는 사람이 있고, 그죠? 또 다른 사람은 훨씬 발전된 레버러지의 엔진을 썼는데 뭘 봤더니 이 체인을 이용해가지고 자전거라는 두 바퀴를 이용해서 막 달리는 사람인데 누가 빨라요? 자전거 탄 사람이 빠르죠? 그렇지만 자전거도 어디에 의존을 해야 되냐면 내 두 다리가 계속 밟아줘야 간다는데 의존을 하는 거죠. 엔진이 틀리면 어떻게 되느냐? 누구는 가만히 앉아있는데 막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알고 봤더니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어. 자동차 엔진은 자전거의 구조학과 같아요, 틀려요? 구조가 틀리고 있어요. 구조가 틀리니까 뛰는 사람은 마라토너고 굉장히 빨리 뛰는 사람이고, 자동차를 탄 사람은 불구자인데 불구자가 더 빨리 달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조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조가 이거 사람 잡는 겁니다, 이거. 그죠? 대학 나오고 똑똑한데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네. 그런데도 빵빵빵빵 성공하는 사람들, 이런 구조하게 움직이니까. 근데 누구는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삥 하더니 어디로 사라졌어. 그 사람들은 제트 엔진을 타고 제트기를 타고 날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쵸? 엔진이 틀리다는 걸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뉴스키는 우리 사장님들이 운전하는 법만 제대로 배운다면 제트기 엔진으로 갈 수 있는 파워가 나오는 겁니다. 그 대신에 배워야 됩니다. 제트기가 있는데 운전할 줄 몰라. 그럼 제트기를 밀고 댕긴다. 얼마나 느리겠습니까? 그거 밀고 댕기려고 해보세요. 그거. 그죠? 네. 자동차를 밀고 댕겨 한번 봐보세요. 네. 그러니까 엔진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뉴스킨이라는 기계를 활용하는 법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만 듭니다. 그리고 괜히 그냥 기계가 나쁘다고 막 뭐라고 합니다. 비행기가 왜 안 가냐? 자기가 운전하는 법을 배워야죠. 그죠? 자, 뉴스킨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구조를 이해하면서 성공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첫째, 맥도날드 본사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첫째, 아시지만 훌륭한 맛을 내는 나름대로의 제품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멋진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제가 쉬워야 되죠. 모든 것은 복제입니다. 맥도날드는 다 맛도 복제되고 시스템도 복제되고 전부 모든 것이 복제돼서 수많은, 이렇게 맥도날드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맥도날드가 전 세계적으로 복제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훌륭한 맛을 내는 제품과 그 다음에 이거를 바칠 수 있는 기업의 튼튼함도 있어야 되고 정확한 시스템도 확보되어 있어야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잘 될수록
더 많은 맥도날드를 내가 소유할 수 있죠. 맥도날드 5개 소유한 거랑 제가 분명히 그랬죠. 5,000개 소유한 거랑은 수입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5,000개를 소유할 수 있을까? 5개가 아니라 이거의 골머리를 내셔야 됩니다. 이거의 골머리를 내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맛을 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을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맥도날드 본사가 열정과 어떤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맥도날드 본사가 자꾸 새로운 맥도날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게을러요. 게으르고 그 다음에 무지하고 그 다음에 기운도 없고 하고 싶은 열정도 없고 힘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 뭘 만들겠습니까? 그렇죠? 이 샵은 설령 좀 기운이 없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이 만드는 당사자는 무지무지 정신적으로 앞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맥도날드 본사에 있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출근해가지고 그래 이번에는 브라질의 맥도날드를 깔자, 그러기 위해서 뭘 하자, 거기 가서 막 만들자, 막 뛰어댕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유 난 모르겠네, 뭐 맥도날드고 뭐고 난 그냥 집에서 쉴란다. 그러면 뭔 맥도날드가 만들어지겠어요? 본사가 그러고 있으면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죠? 본사가 그런 비전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뭘 공부할 수 있느냐? 뉴스킨으로 성공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뉴스킨은 뭐냐면 우리 자체가 본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체가 본사니까 우리는 맥도날드 뉴스킨이다. 근데 내 밑에 맥도날드 뉴스킨이라는 샵은 또 자기가 마음껏 본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뿐 아니라 내 밑에 모든 맥도날드 뉴스킨들이 뭐가 돼 있어야 되냐면 정신적으로 미 본사처럼 굉장히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전부 다 방방방방 활활 타올라야 됩니다. 즉 내가 몇 개를 소유할 수 있느냐는 어떻게 결정나죠?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복제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같이 복제하고 있는가, 첫째. 그죠? 그래야 그들도 복제가 쉽죠. 두 번째는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제가 그렇게 죽으라고 뛰듯이 그 다음에 내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같이 열심히 뛰어줘야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는 누구를 데리고 일하냐면 동물들 데리고 일하는 게 아니죠. 만물의 영장을 데리고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만물의 영장들은 감정이 있는 동물이죠. 감정도 있고 굉장히 고차원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심리라든지 마음이라든지 격려, 꿈, 비전, 희망, 열정, 이런 성공학, 정신세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뭐가 되죠? 나 혼자만 열심히 뛰니까 레버러지가 하나도 없죠. 나 혼자 이거 젓는 거랑 똑같습니다. 밑에는 다 놀고 있어요. 졸고 있고. 그러면 일이 안 되는 겁니다. 미 본사들이 다 졸고 있으면 일이 안 되는 거랑 똑같죠. 자, 그래서 내가 열정이 타올라야 되고 나와 같이 열정도 복제가 돼야 되고, 뭐까지 복제가 되냐면 혼까지 복제가 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어마어마한 마케팅의 공간을 만들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우리가 같은 복제 시스템도 활용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위해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2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가장 강의를 핵심적으로 하는 성공학 강의입니다. 자, 아무리 힘들으셔도 집중하셔야 됩니다. 100만 불짜리 강의입니다. 성공학에는 개인이 성공할 수 있는 성공학과 빨리빨리 제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단체나 그룹이 성공하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 2개를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즉 내 자신이 기운이 빠지지 않고 타올라야 내가 맥도날드 본사처럼 많은 맥도날드를 만들 힘이 생기는 거고, 두 번째, 내 그룹 전체가 힘있게 움직이는 노하우를 나는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돼버리면 일이 잘 안 되죠. 그것만 잘 되면요 그냥 치고 나갑니다. 겁나게 클 수 있습니다. 레버러지 힘이 그대로 이용되거든요. 자, 그래서 개인과 단체에 대한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은 어떻게 하면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 같은 에너지가 나올까? 포인트는 거기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내 자신에게 어플라이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맨날 웃을 수 있는 얼굴이 나와야 됩니다. 빵긋 웃으면서 일어나서 빵긋 웃으면서 잘 수 있을까? 두 번째, 희망과 용기가, 비전이 막 꿈이 팡팡 서려가지고 저처럼 새벽 3시에도 가서 뉴스킨 샵을 보면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남들이 보면 미쳤지만 나는 상관을 안 합니다. 내가 꽃을 들고 예를 들어서 어떤 기다리는 연인을 만나기 위해서 서 있을 때 나 혼자 즐거운 겁니다. 그죠? 그처럼 나는 이제 2, 3년 동안 집중을 했을 때 체계를 잡으면서 완벽한 비활성 소득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본인의 자신감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죠? 본인이 이해가 가고 자신감이 완전했을 때 그때부터는 일이 벌어집니다.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불이 막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리더 하나가 딱 쓰면은 그 지역 전체가 다 움직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제 성공학은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 성공학은 어디에서 출발을 했냐면 전 세계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점을 뽑아낸 겁니다. 공통점이 뭘까? 거기에는 뭐 나폴레옹도 있을 수 있고 모차르트도 있을 수 있고 뭐 알렉산더 대왕도 있을 수 있고 뭐 세계 뭐 이순신 장군도 있을 수 있고 누구든지
누구든지 나름대로 세상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공통점들을 이해해서 내 삶에다 그거를 어플라이 시킬 수 있다면, 그러면 나는 훨씬 더 강한 성공자의 모습이 될 뿐더러 그 모든 것을 나의 그룹 전체에게 가르칠 수 있다면 그들과 내가 함께 일을 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세계 최고의 제품을 가지고 지구상에 일을 한번 벌려보는 겁니다. 불을 한번 질러보는 겁니다. 불이 질렀을 때 나는 돛을 가지고 비활성 소득을 확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일단 불이 나야 되고 내 밑이 같이 막 눈에서 불이 버글버글 타오르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거는 모든 인간의 공통점, 성공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공통점을 연구합니다. 자, 이 성공학, 개인 성공학 법칙은 뉴스킨이 아닌 다른 분야에 어플라이를 해도, 활용해도 그게 작동이 됩니다. 세계적인 수영선수가 되고 싶다든지,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고 싶다든지, 예술가가 되고 싶다든지, 음악가가 되고 싶다든지 전부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뉴스킨에 활용했을 때는 뭐가 확보되냐?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갖고 있는 최고 노하우의 맥을 찝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세계 최고 부자들의 맥, 레버러징과 비활성 소득, 캐시플로, 현금 흐름을 확보해버리는 거죠. 그 대신에 일을 끝내주게 멋있게 가야 됩니다. 제가 멋있게 가는 방법을 가르쳐드릴게요. 첫 번째, 모든 성공자들이 같이 갖고 있는 것. 일단 인간이니까 그거는 첫 번째는 성공하고 싶어 한답니다. 자, 일단은 이게 첫 번째 조건. 성공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이는 아무 일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께 제가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강의는 모든 것을 경험한 상태에서 나오는 강의고, 수도 없이 강의했고, 외국인들한테도 강의했고, 그들이 거의 놀랄 정도의 그런 강의가 나온 강의를 그대로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공하고 싶습니까? 성공하고 진짜로 싶습니까? 네. 중요한 거는 성공하고 싶어야 이 강의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성공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제 강의가 완벽한 무용지물입니다. 오늘 전체 제 강의는. 그죠? 근데 적어도 이 정도까지 멀리 오셔서 들으신다는 거를 제가 보고 성공하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성공을 진짜로 하고 싶어 해야 됩니다. 첫째. 근데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기 김범준 사장님, 길거리 거지도 물어보니까요 성공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들은 성공을 못하죠?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죠?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대답을 합니다. 성공하고 싶어 하는 건 똑같은데 이 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충 성공하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피눈물이 나게 성공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흑백이 갈라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강하게 당신은 성공하고 싶은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뭐 좀 하다 안 되면 말죠 뭐. 그 사람하고는 안 되는 거죠. 세계적인 성공자들은 적어도 본인이 원하는 성공에 무시무시한 집중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피눈물이 날 정도의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우리 사장님들과 이거를 한번 잠깐 얘기하고 다음 걸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좀 전에, 그죠? 성공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이제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겁니다. 피눈물이 날 이유를 만드셔야 됩니다. 왜 피눈물이 나야 됩니까? 하다 말면 그만이죠. 그러면 그건 뭔가 찾으셔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인생 살 수 없어. 나는 지금은 모르지만 자꾸 나이가 먹을 텐데 나이가 먹은 채로도 돈 때문에 힘들어서 자꾸 일하는 건 나는 용납할 수 없어. 또는 비활성 소득도 하나 못 갖고 내가 늙을 수는 없어. 내 자녀들이 나한테 달렸는데 내가 이런 걸 확보 못하면 나가 뭘 하냐. 뭔가 이유를 찾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강력한 성공하고 싶은 이유가 일단은 있어야 됩니다. 그 성공하는 이유로 자전거를 몰 수도 있지만 그 성공하는 이유를 가지고 철저하게 공부해서 제트기를 몰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강한 의지가 요구됩니다. 첫 번째, 성공하고 싶어야 한다. 네, 성공하고 싶습니까? 네. 무지무지 강하게 성공하고 싶습니까? 네. 자, 일단 첫 번째가 패스가 되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방향이 나옵니다. 뭘로 성공하고 싶은가? 스포츠맨으로 성공하고 싶은가? 모델로서 성공하고 싶은가? 과학자로 성공하고 싶은가? 수영선수로 성공하고 싶은가? 뭐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일단은 부자 되세요 하니까 부자 파트에서 한번 성공하고 봅시다. 부자에서 성공하고 해야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어떤 방향을 정하시고 방향을 정했으면 그 방향을 그림으로 내 머릿속에 잠재의식으로 집어넣어야 되니까 칼라 그림으로 그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굉장히 강력하게 성공하고 싶어하는 만큼 자기 자신과 대화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요.
동물이 아닙니다. 인간은 꼭 돈을 준다고 해가지고 막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동해야 움직이는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 또는 자기가 자기의 그룹들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되고 싶은 것 3년이면 3년이라는 기간 내에 꿈을 그려내셔야 됩니다. 저는 간단한 꿈을 그렸습니다. 리차드 기어처럼 살자. 뭐 차를 이렇게 멋있게 지내자. 이런 집에서 살아보자. 이렇게 일단은 해보자. 나중에 뭐 사회에 공헌을 하고 뭐 하고 그건 다 뒤에 가서 또 우리가 해내갈 수 있는 일입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철저한 꿈을 만드는 게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일단은 올라서야 되니까. 자, 그래서 그런 그림을 무조건 만드셔야 됩니다. 비활성 소득을 내가 구축한다. 굉장히 훌륭한 팀을 만들고 훌륭한 팀의 우수한 매출을 이루게끔 내가 하겠다. 목표를 딱 정하시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꿈을 정하고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적어도 제가 달성될 때까지는 딴 데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말들이 딴 데로 못 가게, 이렇게 눈에다 이렇게 가리죠? 딴 데 못 보게, 앞만 보고 달리게.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 그 다음이 이제 사실 제가 설명하는 분야입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겪은 두 번째 내용은 뭘까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겪은 두 번째 내용은 공통점, 대가 지불입니다. 대가 지불. 즉, 내가 원했기 때문에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여기서 간단한 예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피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피자집에 가서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피자가 얼마입니까? 일제생 아세요? 돈 만원. 네. 돈 만원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돈 만원짜리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네. 자, 돈 만원짜리 피자를 주문해서 기다리고 있다. 피자를 왜 주문했을까요? 일제사님. 네. 굉장히 피눈물 나게 먹고 싶었는가 봅니다. 그죠? 그래서 피자를 딱 주문했습니다. 네. 그래서 주문을 했는데, 그럼 뭐 하고 계십니까? 네, 기다리죠. 나오기를. 그러니까 주변에서 먹고 있는 사람을 쳐다볼 수도 있고, 네. 네. 쟤는 왜 먹고 있을까? 네. 그러면서, 피자를 주문했으니 먹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어떤 사람은 멍하니 기다리고 있고, 중요한 거는 그 마음 상태. 그 마음 상태란 뭐냐? 너무너무 법칙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 상태. 그 법칙은 뭐냐? 피자집 법칙입니다. 피자집 법칙. 주문하면 나온다. 그게 피자집 법칙입니다. 그죠? 네. 그거에 대해서 예외가 거의 없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왜 옆에 사람 먹고 있는데 나한테 안 나올 이유가 뭡니까? 그죠? 네.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럴 이유는 거의 없다. 고로 나도 주문했다. 고로 나도 나온다. 네. 그게 굉장히 중대한 피자집 법칙입니다. 피자집 법칙은 가르쳐주지 않아 대충은 다 압니다. 그죠?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 호주머니에 500원밖에 없습니다. 네. 크레딧 카드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돈을 마련할 방법이 완전히 없는 거를 주문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그때부터 평온하던 마음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법칙을 어겼으니까. 피자집 법칙을 어겼잖아요. 피자집 법칙은 뭐냐? 나온 다음에 먹고 나면 돈 주고 간다. 네, 그 법칙을 어겼잖아요. 돈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죠? 돈 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럼 그때서부터 이제 생각이 깊어진다. 500원어치만 먹고 갈 거냐? 네, 일단 먹고 볼 거냐? 네, 안 먹고 바로 나갈 거냐? 먹고 식당 주방으로 몇 번 일을 할 거냐? 뭐 온갖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건 뭐냐? 자기가 주문한 건 돈 만원짜리인데 자기 호주머니엔 500원밖에 대가 지불할 게 없기 때문에 생기는 불합리적인 문제점입니다. 그렇죠? 500원이 왔을 때 법지각적으로 피자를 마음 편하게 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죠? 적어도 마음 편하게 못 먹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성공이라는 거, 아까 부자가 된다는 거 법칙입니다. 그거 정확한 법칙입니다. 피자집 법칙 같은 법칙입니다. 정확하게만 본인이 이해하고 정확한 대가 지불만 할 수 있으면요, 성공은 피자처럼 옵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제 다운들이 특이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대가 지불을 정확하게 해내면서 이해하고 밀고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가 지불은 뭘 요구할까요? 어떤 에너지를 요구하는데, 이 세상은 다 에너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주도 에너지로 되어 있고 온도도 36.5도가 돼야 되고, 인간이 자꾸 온도가 식으면 죽죠? 그것처럼 조직도 온도가 식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도 온도가 식으면 죽게 되어 있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따스해야 봄이 오고 생명이 탄생합니다. 기본적인 법칙들입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건 에너지를 대가 지불해야 되는데, 이 에너지는 돈이 아니라, 돈만 원이 아니라 무슨 에너지냐? 집중하는 집중력이 힘 에너지자죠? 집중력의 에너지가 요구됩니다. 어느 정도 집중력이 요구되냐? 무시무시할 집중력이 요구됩니다. 왜? 본인이 무시무시하게 성공하고 싶어 했으니까. 그걸 주문했잖아요. 그죠? 본인이 주문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돈 만원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돈 만원은 뭐냐? 집중력입니다.
자, 집중력은 뭐와 같으냐? 돋보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나도 비슷합니다. 돋보기가 어떤 사람은 이 국민학교 때 우리 돋보기 초점 맞추는 거 있었잖아요. 돋보기 초점을 원래 팍 맞추면 몇 초면 불이 납니다. 손바닥에다 대고 딱 초점을 맞추면 뜨거워서 아야 그러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네. 근데 초점을 못 맞추면 이렇게 손바닥에다 대고도 초점을 크게 하고 있으면 별로 따뜻하지도 않죠? 왜? 종이에다가도 불이 안 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국민학생들 이렇게 탁 대고 있으면 어떤 사람들 보면 돋보기 해고 나가 놀아라 이렇게 했는데 누구들은 퍼떡퍼떡 하더니만 불 나가지고 하고 끝내고 나가 노는 애들이 있는데 어떤 애는 계속 들고 있는 애가 있어요. 네. 알고 봤더니 돋보기 초점을 못 맞춘 채로 들고 있어. 알고 봤더니 2시간을 들고 있어. 네. 그러면서 투덜거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날 싫어하는가 보다. 나는 왜 불이 안 나냐? 아니면 어떤 사람은 돋보기를 갖고 난리칩니다. 내 돋보기는 아프리카산인가 보다. 제 돋보기는 소독제인가 보다. 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놓고 뭘 또 한탄한지 아세요? 아, 왜 이렇게 팔은 아프냐? 세상은 왜 이렇게 험난하냐? 네.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팔 아픈 걸 또 호소합니다. 팔이 오죽이나 아프게 2시간을 들고 있었으니까 불이 안 나는 거예요. 네. 그죠? 근데 걔한테 이 얘기를 하면 기절 촉봉합니다. 앞으로 5시간을 더 들고 있어봐라. 불이 안 난다. 네. 네. 그러다 늙어 죽는다. 그러면 기절 촉봉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로또를 또 사겠죠. 네. 포인트는 집중을 미치게 해버리면 굉장히 강력하게 집중하면 그 집중하는 시간이 짧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몇 년이면 끝날 수도 있어요. 성공해내는 사람들은 보면요, 빠바박 끝내버립니다. 3년에서 5년이면 끝나는 게임입니다. 이건. 네. 그 대신에 돋보기 초점 맞추듯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초점 맞추듯이 최대한 집중을 하셔서 불이 나게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가를 지불하자. 그러면 돋보기 초점이 맞추는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돋보기 초점 맞추는 예에서 가장 좋은 예가 성룡 아세요? 성룡. 네. 중국 무술 영화 보면 성룡 나오죠. 제키 챈이라고 하는데 성룡을 딱 보면 옛날 그 영화 보면 모노타입이 있어요. 성룡을 딱 보면 이렇게 좀 껄렁껄렁한 말 안 듣는 그 제자 있잖아요. 그래갖고 동네 애들하고 싸우면 꼭 이기고 아주 고수하고 싸우면 맨날 지는 애. 그러면서 사부가 뭘 하라 그러면 꼭 말 안 듣고 그냥 나가면서 장난치고. 자, 그런 애가 터닝 포인트가 오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 사부가 나쁜 악당 두목에게 죽습니다. 그죠? 돌아다니다가 왔더니 죽었어. 근데 사부가 이야 어쩌니까 그때부터 이제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사부님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어쩌고저쩌고 누가 죽였어요? 누구예요 도대체? 막 그래. 그 독수리 권법을 쓰는 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지금까지 놀고 연습도 안 하고 하던 성룡이 그 영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햇도가 돌아버립니다. 내 사랑하는 사부님을 죽여버린 거야. 그래야 거기서 이제 울죠. 안 울면 영화가 아닙니다. 무릎을 꿇고 울부짖습니다. 그건 아주 심각한 과정입니다. 와! 그러고 울부짖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서 걔는 어떤 일을 결심하느냐? 복수를 결심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복수를 결심한다라는 좋지 않은 방향이긴 했지만 복수라는 어떤 성공의 강도가 극도로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는 뭐를 합니까? 대가 지불을 분명히 시작합니다. 세상 법칙이니까. 이거 법칙이에요. 인생살이 법칙입니다. 대가 지불은 뭐냐? 그 다음날부터 행동이 틀려져요. 걔가 또 놀러 나가겠습니까? 안 놀러 나가요.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엄청나게 힘들어도 그거를 어떻게 해요? 딛고 이기죠. 훈련하다가 배가 되게 아프네. 우리 사부님 좀 이따 복수할게요. 아유 도저히 안 되겠어 이거 힘들어서. 그렇게 안 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강도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강도가 크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조금만 나도 엄살하고 호호거리던 애가 신경도 안 씁니다. 거의 완전히 미쳐있는 거예요. 뭘 하나 향해서. 그리고 훈련을 합니다. 왜? 자기 상대는 누구를 이겼어요? 자기 사부를 이겼죠. 자기가 싸워서 이긴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럼 어떤 겁니까?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각오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리고 연습하는 겁니다. 그건 뭐라고 합니까? 목숨을 건 도전인 겁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 장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목을 내놓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싸우겠다는 겁니다.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훈련을 하기 시작하는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막 훈련하다가 그래 순이야 영화 보러 가자. 그리고 또 영화 보고 야 그래 우리 구슬치기 하러 가자. 그리고 구슬치기 하고 그래갖고 성공을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자기가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 그걸 이룰 때까지 완전히 미쳐버립니다. 그런 어떤 동기가 부여됐죠. 물론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자기 사부가 죽는 일이 있었죠. 하지만 걔는 거기서부터 미칩니다. 그러면서 걔 몸은 강해지고 걔는 그런 과정 중에 뭔가 새로운 것도 깨닫고 그러면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 뒤에 싸우러 나가죠. 그러면서 영화는 이기면서 끝나는 그게 어떤 하나의 대가 지불의 집중력의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집중력은 얼마나 강한지 어떤
눈이 와도 걔는 훈련하고, 그죠? 추워도 훈련하고 더워도 훈련합니다. 그리고 불 위에서도 막 훈련을 합니다. 완전히 목숨을 걸었으니까. 세상에 두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내 목을 걸어놨는데, 그죠? 제가 그랬죠. 집중이 어느 정도 강한가. 체면 차리겠어요? 안 차리겠어요? 아, 죽을 판에 무슨 체면을 차려요, 지금. 싸우다 죽을 판에. 아, 머리도 좀 깎고 훈련해야겠다. 그러겠습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이거저거 신경 안 써요. 네. 그런 집중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성령이 화나면 무섭습니다. 한방 그 나쁜 그 고수가 한방 빡빡 후들이치잖아요. 그러면 아우 아파 좀 이따 싸우자 그러고 그랬은 줄 아세요? 빵 맞으면 또 나갑니다. 빵 맞고 또 나가고 빵 맞고 또 나가고 그러니까 얘 막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뭐 이런 놈이 다 있냐. 네. 그런 정신력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살아보셨잖아요.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세요? 네. 로또가 당첨이 잘 되는 줄 아세요? 네. 누구는 2천만 원을 빌렸대요. 은행에서 크레딧 카드로. 그래갖고 쭉 샀더니 5만 원 당첨됐답니다. 네.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 2천만 원 빌린 거 어떻게 갚을 거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서 계속 전화 옵니다. 이제. 네. 한번 빌려봤어요. 네. 한번 자기가 멋있는 걸 가기 위해서 결정을 했을 때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저도 3명 왔는데 밀고 나가는 거 봐보세요. 네. 3명 왔는데 그 자리에 사실 웬만한 사람들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안 되는가 보다. 옆에서 같이 40개 꼭 망할 수밖에 있는 이유를 정확하게 대줬잖아요. 네. 네. 그런 게 없이 어떻게 밀고 나갑니까? 제가 할 때 무슨 시스템이 있었는 줄 아세요? 카탈로그가 있었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네. 제 스폰서님은 상황상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LA로 가셔서 안 오셨습니다. 거리가 머니까 3년 뒤에 오셨습니다. 3년 뒤에. 우리 사장님들 한번 딱 와서 일주일 강의하고 제가 딱 떠났을 때 그렇게 살아날 수 있냐 이거죠. 성공에 미쳐버려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나만이 아니라 카피해버려야 됩니다. 맥도날드처럼. 그래서 내 밑이 2,000명인데 다 나 이상으로 미쳐봐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끝내주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무 제품이나 갖고도 사실 성공합니다. 근데 이런 세계적인 제품을 손댔다 난리 나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레버러징이자 로열티 수입이니까. 거기에 대한 이 엔진은 이미 제트 엔진은 우리가 확보했으니까. 자, 대가집을 하면 세 번째 무슨 일이 벌어지냐? 행동이 변화한다. 행동이 성공하는 행동으로 탄생합니다. 새로운 행동. 남들이 보면 미쳤다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야, 성령, 너 미친 것 같다. 너 왜 이렇게 열심히 훈련을 하냐? 친구들이 또 얘기하겠죠. 그러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습니다. 걔는 목표가 너무 강해가지고. 친구들이 얘기하죠.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그러다가 몸상할라. 지금 몸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하고 싸우다 잘하면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포인트가 거기에 베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행동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성공하고 싶어 하죠. 근데 다운들은 또 우리 사장님들의 이제 그 같은 팀원들은 사장님들을 보고 배우기를 원하게 돼 있고 자꾸 보고 배웁니다. 근데 우리 사장님들이 이런 모습으로 가면 이게 다 복제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본인에게 다시금 다리를 잡고 다시금 뭐로 나가야 됩니다. 이제 봄도 오고 날씨도 풀리고 새로운 제품 터지고 난리가 이제 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에 본인 자신이 먼저 확 타올라야 됩니다. 네, 주체가 돼 있어야 돼요. 그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여기서 실패하는데 이것이 바로 유지입니다. 유지. 네. 성공할 때까지 일정 시간이 꼭 필요한데 이 일정 시간 동안 계속 유지하는 것, 이것만 확보하면 끝나는 겁니다. 개인 성공한 건 여기서 끝나요. 근데 유지하는 걸 어떻게 유지하느냐? 우리 지금 자꾸 하셨지만 정주영 그 현대그룹 회장님 얘기를 한번 제가 슬쩍 드려버리면 새벽 3시에 일어나셔가지고 쭉 움직이시고 새벽 6시에 출근하신다고 합니다. 출근하실 때 집은 이제 본사에서 그쪽 가까우셨으니까 본사까지 걸어가시고 이제 건강을 위해서 자기 자가용이 쫙 자기를 따라오죠. 자기 자가용 운전기사가 누군지 아세요? 자가용을 타고 온 자기 회사 사장이 운전수로 딱 모십니다. 그렇게 움직이죠. 그건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운전수가 자가용 타고 옵니다. 자기 운전수 데리고 있는 사장이 운전수입니다. 왜냐하면 운전수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모든 핵심 내용들이 다 돌아가니까. 자, 근데 본인은 딱 걸어가십니다. 건강 때문에. 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6시에 출근해서 그룹을 딱 챙깁니다. 헤드가.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 결심을 했습니다. 나도 정주영 씨 같이 살겠다. 네, 정주영 회장님 같이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새벽 3시에 일어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럼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따르릉 해놓고 일어나면 일어나져요. 딱 일어났습니다. 아, 별거 아니네. 딱 일어나가지고 푸석푸석하고 세수 확 합니다. 아, 나도 새벽 3시에 일어났다 이겁니다. 그래갖고 나도 이제 정주영 씨처럼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래갖고 쫙 움직였더니
7시쯤 돼서 아침을 먹고 나니까 졸리기 시작합니다. 아까 3시 때는 괜찮았었는데 아침을 먹고 나니까 이게 몸이 뻐근하냐 이거. 그러더니 9시쯤 되니까 막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합니다. 9시쯤 되니까 그러면서 오늘 저녁까지 자지 말아야 되잖아요. 저녁까지 안 잘 생각을 하니까 아주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서 막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바람도 쐬고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졸려갖고. 그러더니 점심을 먹었어요. 완전히 그때부터 막 해롱해롱입니다. 해롱해롱. 막 그러다가 이제 저녁까지 갑니다. 깍짝같이 견딥니다. 나는 정주영 씨가 돼야 된다. 바로 3시에 일어났다. 나는 오늘 하루를 성공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막 그랬습니다.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저녁 먹고 나서 밤이 되니까 또 말짱해지기 시작했어요. 또 괜찮네. 뭐 이거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다가 빨리 자야 되는데 또 자는 시간을 놓쳤어요. 한 12시나 잤습니다. 3시에 또 일어나야 돼요. 3시에 벌떡 일어났는데 이번에 안 일어나집니다. 둘째 날 왜 이렇게 힘드냐. 어젠 쉬웠는데. 3시에 일어났어요. 4시쯤 되니까 졸고 있습니다. 꾸벅꾸벅. 어떻게 일어나. 아침을 먹고 나니까 미치겠습니다. 와, 이거 뭐 정주영 씨 이래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 내가. 3일째 포기. 나는 정주영이 안 된다. 이런 게 유지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작심 3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정주영 씨를 거꾸로 정주영 회장님을 새벽 3시면 눈이 딱 떨어져서 일어나셔야 될 분을 앞에다가 못을 따다닥 갖다 놓고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아침 9시까지 주무십시오. 왜? 그냥 그러셔야 됩니다. 일어나면 안 돼. 안 돼요. 눈 감고 계세요. 6시까지 눈 감고 있었는데 몸이 뒤척입니다. 정주영 회장님. 좀 일어나고 싶은데 안 돼요. 9시까지 주무셔야 됩니다. 계속 주무십시오. 야, 나 배고파. 아니요. 일어나서 먹으십시오. 그게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못 견딥니다. 9시까지 자라 그러면. 그죠? 자, 중요한 건 뭐냐? 너무 불공평한 세상이 또 존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럽니다. 왜 정주영 씨는 새벽 3시에 일어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나는 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인생이 괴롭게 만들어 놔서 나는 성공을 못하게 만들었냐? 이렇게 또 투덜투덜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주영 씨는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습관이 되고 나면 새벽 3시에 못 일어나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6시에 출근하는 게 너무 쉬운 겁니다. 습관이 안 된 사람들은 그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중요한 건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신비합니다. 이 행동으로 가는 것만 습관화 시켜버리면 유지가 그렇게 안 하면 힘들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포인트가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하는 행동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몸에 배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몸이 어떻게 배는 걸까? 습관이라는 게 뭘까?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습관, 헤빗, 습관, 버릇. 그래서 무슨 속담이 있어요?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고, 작심은 3일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속담을 붙여야 돼요. 2개를. 습관을 만들어놨더니 3살에 만들어진 습관이 8이면 거의 죽을 때가 옛날 8이면 거의 뭐 무덤까지라는 소리거든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죠? 거의 그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작심은, 내 습관과 반대된 작심은 3일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습관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굉장히 큰 도움입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엄청납니다. 사장님들이 성공하시고, 특히 사장님뿐 아니라 자기 밑에 3,000개, 5,000개, 2만 개의 맥도날드를 세계 최고의 성공자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이해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버릇 습관. 인간은 이 구조가 있습니다. 이 구조가 지금 사회과학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 과학자들이 엄청나게 연구하고 있고, 성공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있는 그런 분야들입니다. 자, 이 분야를 이해하셔야 되고 본인한테 어플라이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인간에 이렇게 눈이 있고요. 이렇게 뇌가 있다고 봤을 때요. 이렇게 귀가 있고, 자, 여기에 현재 의식을 나타내는 두뇌 부분이 있고 잠재 의식을 나타내는 두뇌 부분이 있다고 모든 과학자들이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공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나 전부 다 인정을 합니다. 현재 의식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작심삼이라는 작심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현재 의식은. 현재 의식은 작심하는 거, 내가 현재 생각하는 거. 그래서 현재 의식은 사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각도 할 수 있고, 계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악의 개념도 있고, 비교할 수 있고, 이런 모든 인간의 두뇌 작용이 이 현재 의식에서 다 돌아갑니다. 근데 잠재 의식은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잠재 의식은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처럼
계속 기록만 하든지 아니면 그거를 모아두기만 하는 그런 역할, 창고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잠재의식. 그래서 현재의식에서 일어났던 많은 것들이 잠재의식으로 들어오는데 어떤 것들이 주로 잠재의식에 들어오냐면 반복되는 것들이 들어옵니다. 적어놓으세요. 반복되는 일들은 잠재의식에 들어간다. 두 번째, 굉장히 찡하거나 어떤 감정이 결부돼서 굉장히 찡했던 것이 잠재의식에 들어옵니다. 굉장히 자기 마음과 어떤 것이 굉장히 이렇게 막 격렬하게 연구된다든지 이렇게 막 감정과 함께 이렇게 믹스가 됐던 이런 것들이 잠재의식에 잘 들어오고 반복되는 건 잠재의식에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록이 돼요. 그럼 이 기록이 되면 현재의식은 지금 내가 하는 행동들, 우리가 막 하고 있는 매일매일의 행동들을 관련하고 잠재의식은 나도 모르게 일어나고 있는 뭐를 움직이냐면 습관, 버릇, 이것을 주관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파워는 어느 정도 파워가 있을까? 학자들마다 지금 전부 다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중국의 최고의 성공학 학자는 얼마까지도 강하게 얘기를 했냐면 이 잠재의식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파워는 현재의식이 지배하는 파워의 3만 배에 가깝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파워가 우리 옛날서부터 우리 선조들에게서 나왔던 속담을 봤더니 3살적 버릇은 여든까지 가는데 작심은 3일밖에 안 간다는 속담으로 우리에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죠? 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범죄자들이 감옥을 갔다 나와가지고 개과천선을 해서 잘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으로는 개과천선을 했지만 자꾸 습관적으로 그런 범죄 습관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다시 글로 또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습관을 뒤바꿔버리면 마음하고 상관없이 돌아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습관이 실제로 인간의 어느 정도, 하루의 삶에 어느 정도를 차지하냐면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놀랄 거예요. 야, 내 하루의 행동이 내 생각에 의해서 다 지배될 줄 알았더니 나도 모르는 잠재의식에서 무려 80%나 나의 하루의 24시간이 지배당한다? 이건 나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가 우리의 습관이냐? 우리가 쓰는 언어가 일단 습관입니다. 그걸 믿습니까? 안 믿어도 되는데 이해를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쓰는 언어는 어떻게 시작되죠? 우리가 말을 할 때, 저는 지금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한국말을 할 때 문법을 생각하면서 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말이 어떻게 나와요? 그냥 나오죠. 네. 말을 할 때 내 현재 의식이 굉장히 관여를 합니까? 별로 관여를 안 합니까? 별로 그렇게 심하게 관여를 안 해요. 우리 사장님들 영어 배우셔보셨죠? 영어 할 때 그냥 잘 나옵니까? 네. 현재 의식이 I 주어구나, am 동사가 형태가 am going이 되는구나, going 그 다음에 대절 쓸 거냐 회출 쓸 거냐 이거 뭘 써야 되냐 막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면 가잖아요. 딴 대화하는 사람들이 지나가요. how do you 그러고 있으면 절로 가잖아요. 그죠? 네. 그게 뭘 의미하냐면 영어라는 것 자체가 나의 잠재의식 속에 안 들어왔다는 겁니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터져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옛날에 영어를 못했을 때 미국에서 이런 결심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하루 종일 영어로만 생각하고 한국말로 생각하지 않겠다 라는 결심을 딱 내리고 하루 종일 아무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럼 머리가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었고 제가 영어를 쓰면서 이제 막 싱가포르에서 막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영어로 강의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한국말이 떠듬떠듬하고 영어로 쓸 때 이게 영어를 쓰는지 무슨 말을 쓰는지 말의 개념이 딱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막 말이 나와요. 말이 나오고 오히려 한국말 쓰면 말이 막 이상하게 돕니다. 그러다가 한국말 한 2시간 하면 다시 정상 발음으로 돌아옵니다. 진짜 그랬어요. 그죠? 일생. 그래서 그랬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자기 습관 버릇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한국 사람인데 프랑스 어머니한테 가서 아기가 키우면 무슨 말을 해요? 프랑스 말 하죠. 이상하죠? 프랑스 사람 아기를 한국에서 키우면 무슨 말을 해요? 한국말. 그래서 이게 유전도 혈통도 피도 아니고 뭐냐? 왜 마더텅이라고 했냐? 왜 어머니 모국어라고 했냐? 부국어가 아니고 모국어냐? 어머니가 키우고 3년 이상을 얘기를 해대니까 애가 그거를 잠재의식에다 계속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가 틀리는 말 띄엄띄엄 하다가 말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많은 반복에 의해서 우리 언어가 형성이 됐고 하루 중에 언어를 얼마나 쓰십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나중에 커서 습관 들이는 거 하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어린애 때는 아무도 그 습관을 못 갖고 있는데 커서 드는 거, 자동차 운전. 네. 그죠? 자동차 운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 계시죠?
못 사신 분도 계시고. 자동차 운전 배우신 분들 다 이걸 아실 겁니다. 처음에 자동차 탁 타보면 막 신기도 하고, 그죠? 막 밟고 싶고, 남들 타는 거 좋아도 하고 막 그러는데, 자동차 딱 해서 이제 면허증 받고 처음으로 도로 나가서 테스트할 때, 그때 얼마나 겁니까? 딴 차들이 왜 이렇게 빨리 다니는지 몰라요, 그죠? 그것도 큰 차들이 빵빵거리면서 빨리 다녀요. 또 L자 붙여놓고 다니면, 연습차, 그거 붙여놓고 다니면 더 막, 이제 이런 말로 갈분다 그러죠? 막, 일로 가서 윙 지나가고 그러면 덜덜덜 떨립니다. 막 그래가지고 도로를 가는데, 옆에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딱 합니다. 이제 의자를 앞으로 딱 받쳐가지고 짧게 하고, 목을 딱 구부리고 앞을 쫙 바라보고, 이러고 덜덜 떨면서 갑니다, 그죠? 그리고 막 옆에서 얘기하면, 이거지 마요. 앞에 봐야 돼. 이거지 마요. 이거지 마요. 이러고 보통 운전을 합니다. 이렇게 꾸버정하고 긴장한 채로 운전하고 들어오면 이제 온몸이 아픕니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 자동차 운전이란, 즉 기계를 몰고 생명을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는 그런 기계를 몰고 가는데 긴장이 되는 거예요. 몸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으니까. 근데 모범 택시 운전 한 20년씩 하신 분들, 앞에다 하고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 보셨어요? 손님이 그냥 운전해요. 말하지 마세요. 나 운전하고 있어요. 이런 분 보셨어요? 널찍하냐고 한 손으로 탁 운전하면서 이거 하고 막 밖에도 보고, 그게 뭐냐? 저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이쪽 저쪽도 다 살피면서도 머리 생각은 딴 걸로 돌고 얘기를 하면서, 로또가 요즘에 어떻다 막 얘기를 하는데 차는 정확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몸을 이게 습관이 붙는 겁니다. 한번 습관이 잘못 붙으면 나중에 고치기 힘들다고 하지만 습관이 붙고 나면 그 습관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성공하는 행동을 습관으로만 붙여버리면 진짜 인생 편한 겁니다. 그렇죠? 그걸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택시 운전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강의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나 행사에 많이 참여했어. 그 강의 난 많이 들어봤어. 그 강의가 많이 들어봤지만 작심하는 현재의식에서 머무르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죠? 그 내용 알아. 그래, 알지만 그게 잠재의식에서 내 인생에 여파를 주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의식에서 알다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젯밤에 홀렸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 거냐 이거죠. 보통 그래요. 이제 우리 사람들 내일 일어나 보세요. 어젯밤에 홀렸나 봐. 정신이 없어. 로또나 또 사러 가보자, 야. 그게 왜 그러냐? 잠재의식에서 현재의식이 잠재의식으로 들어가려면 굉장히 많은 식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랬다고 칩시다. 야, 내 차 타. 빨리 가자. 내 고속도로 몰게. 야, 너 운전할 줄 아냐? 야, 내가 3년 전에 한 번 운전해봤어. 자, 타. 할 수 있어, 나. 운전한 거 기억이 안 되니까, 나. 타시겠어요? 안 타시겠어요? 그죠? 3년 전에 했을 때 기억이 안 되니까 나 어떻게 하는지 알아.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안 타요. 근데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3년간 내가 매일 10시간씩 택시 운전을 했어. 가자. 타시겠어요? 안 타겠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 그거 강의 들어봤어. 기억이 나. 3년 전에 한번 들어봤어. 가자. 나랑 같이 가자. 그러면 겁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훈련을 쌓느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잠재의식에 의해서 자기 몸이 자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러면 택시 운전사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운전을 능숙능란하게 할까? 비법이 뭔지 아세요? 비법 아세요? 비법은 단순합니다.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운전인데도 계속 하잖아요. 그죠? 반복을 엄청나게 많이 하죠. 언어 반복을 얼마나 합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말 몇 번 써봤는지 기억이나 하세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단어를 몇 개 썼는지 기억나세요? 그 정도로 무섭게 반복을 합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까요? 걷는 거 있죠? 걷는 것도 잠재의식으로 걷습니다. 왜냐하면 걸을 때 나 지금 왼발을 걷고 있다. 지금 나는 오른발을 걷고 있다. 나 지금 왼발을 걷고 있다. 계속 이러고 있으면 이건 현재의식으로 걷는 겁니다. 그러다가 꽝 사고 나는 겁니다. 걸을 때 절대로 이 두 발의 움직임에 신경을 안 씁니다. 그죠? 그런데 그 높은 줄타기 하는 분들이 있죠. 높은 이제 부채 같은 거 들고 줄타기 할 때 그때 이렇게 걷는 사람 보셨어요? 줄타기 할 때는 진짜로 막 비뚤비뚤하면서 왼발 오른발 이러고 걷습니다. 그죠? 일반 그 거리에서 이러고 한번 걸어가 댕겨보세요. 이러고 혼자서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그건 뭐냐? 이 걸음이 현재의식에 결부되어 있냐 아니면 잠재의식에 결부되어 있냐는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럼 우리 삶이 80%나 좌지우지하느냐? 걸음걸이 좌지우지하죠. 운전하는 거 좌지우지하죠. 말하는 거 좌지우지하죠. 일어나는 것조차도 지금 좌지우지 되죠. 80%나 좌지우지 됩니다. 그러니 이 80%가 잘못된 습관으로 꽉 굳어져 있으면 이게 한두 번 작심삼일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제. 그죠? 이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왜 해결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성공하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하고 싶다고 그러셨어요? 사장님들이 성공하고 싶다고 그러셨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피자를 먹고 싶어서 돈 10,000원짜리를 주문했는데 어떡하시겠어요? 네,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대가 지불을 해야 되고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제 성공학 강의입니다. 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습관을 넣어야 된다.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자동차 운전을 배우자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 운전을 배워서 택시 운전을 하기 위해선 자동차 운전을 배우자고 가겠지만 저는 지금부터 뭐를 말씀드리냐? 적어도 우리의 시스템을 적어도 뉴스킨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습관화시키자 이것입니다. 준비되셨어요? 시스템 전부 지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네, 전부 다 받으셨어요? 네. 이 하모니그룹의 8단계 시스템은 우리 하모니그룹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네. 그럼 누가 만든 거냐? 지금까지 많은 수십 년간 많은 이와 같은 회사에서 갈고 닦고 많이 만들어진 거를 우리가 그냥 채택했을 뿐입니다. 그걸 채택해도 되냐? 별 상관없습니다. 뭘 해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아, 자동차 운전할 때 무슨 레니의 자동차 운전 법칙, 그 다음에 누구 운전수의 자동차 운전 법칙, 그럽니까? 아무나 운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운전만 잘하면 돼요. 아, 무슨 김대중 대통령의 운전사의 운전 법칙 해가지고 그걸 배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저희 리더들이 판단하기에 가장 효과가 좋았고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가장 불변의 그 법칙을 갖고 온 걸 그냥 택했을 뿐입니다만은 뭔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러냐? 아, 맥도날드 시스템을 돌려야 되는데 무언가의 어떤 하나의 방향이 결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자세한 거는 내일 아침에 그 자세하게 교육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때 꼭 들으셔야 됩니다. 내일 교육에 꼭 들으셔서 이게 뭐냐? 자동차 운전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택시 운전해서 돈 벌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는 지금 택시 운전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제트기 엔진을 움직이는 그런 지금 가장 부자들이 쓰는 레버러지와 캐시플로의 맥을 잡는 사업을 하자는 건데 거기에 지금 필요한 방법론을 썼습니다. 첫 번째 받아보시면 간단하게 나중에 오늘 저녁에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내일 공부할 때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공부할 때 미리 예습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딴 거 예습 안 하셔도 좋은데 이거는 우리가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름할 정도의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책 읽기. 책은 좋은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책을 읽는다는 건 내 머릿속에 무엇인가를 집어넣는다는 거고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든지 책을 반복해서 읽으면 잠재의식이 들어갑니다. 그죠? 즉 내 사상과 사고를 좀 더 멋진 걸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개념이기 때문에 책 읽기가 있고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서 추천책들을 저희가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구입해서 하고요. 두 번째 테이프 듣기는 오늘 제 강의를 듣는 그런 개념이고 중요한 건 테이프 듣기는 택시 운전사가 자동차 운전 연습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사업가들이 훌륭한 성공자들의 경험담이나 어떤 정확한 내용을 계속해서 듣게 되면 그러니까 자동차 타고 다니실 때 듣는다든지 이럴 때 자기 자신의 잠재의식까지 그것이 결부돼 들어가는데 그럼 이러면 좋습니다. 아, 테이프를 얼마나 들어야 돼요? 나 그놈 거의 외워요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영어를 몇 번 들어야 영어가 자동적으로 입에서 나옵니까? 그죠? 그럼 답 나와 있습니다. 나 영어 2번 들었어. 나 영어 잘할 수 있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영어가 저절로 나오기 위해선 엄마한테 모국어로 무수히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성공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사고방식, 행동방식을 계속해서 드러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행사나 미팅은 이와 같이 살아있는 분들도 볼 수 있고 새로운 제품도 들을 수 있고 또는 자기 자신을 변화할 수 있고 근데 똑같은 강의를 들으면서 저 같은 경우에 똑같은 강의를 들으면서 늘 이게 새로운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더 좋게 내 자신을 만드는 기회도 생기고 또 누구한테 배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동료들도 사귀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1, 2, 3번이 전부 내 자신의 가장 중대한 사고를 개혁시키고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게 1, 2, 3번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별로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1, 2, 3번에 대해서 생각하시고요. 네 번째부터는 액션이 들어갑니다. 행동. 그 성령이 이제 훈련 쌓지 않습니까? 연습하듯이 이 회사가 진짜로 우수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웬만한 과학자들한테 다 얘기하셔도 나올 만큼의 우수한 제품, 세계적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제품을 애용하는 입장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고정 고객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제가 사업 소개하기 쇼더 플랜 하루에 3번씩 했었습니다. 초기에 3번씩 하면서 너무 지치면 저녁 때 맥도날드나 진짜 켄터키 프라이 치킨 사 먹고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살쪄버렸습니다. 살쪘다 지금 빠졌는데 옛날에 살쪘을 때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죠? 20kg 빠졌습니다. 20kg 믿어집니까? 네. 믿어지세요? 네. 그때 기억나시죠? 네. 20kg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근데 옛날에 이렇게 살이 안 쪘다가 왜 살이 쪘냐면 뉴스킨 하면서 쪘어요. 뉴스킨 하면서 하루에 3번씩 강의하니까 얼마나 진이 빠지겠어요. 그러니까 배는 고파요. 막 밤 10시, 11시 끝나니까. 근데 호주에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출출한데 돈이 없으니까. 그럼 문 연대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24시간 하는 켄터키 프라이 치킨에 가서 뭐 그런 거 막 사먹고 하니까 이렇게 살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상담하기가 아니고 상담받기인데, 훌륭한 스폰서랑 늘 상담받는 거, 그리고 실내 쌓기 다 있으니까 내일 꼭 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냐고요? 이거에 대해서 자동차 운전하듯이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나름대로 많이 성공한 리더들이 같이 어느 정도 그 합의한 내용이고,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닙니다. 그리고 봤을 때 특이한 내용도 없어요. 자, 그렇지만 이런 내용이 꼭 필요하다. 즉, 성령이 성공하려면 지가 근육을 늘려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무술을 배워야 될 거고, 택시 운전으로 성공하려면 운전을 잘해야 될 거고, 우리 쪽에서 성공하려면 이런 시스템이 확보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만 보시고요. 다음 접어놓으세요. 제가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계시면 망하십니다. 이제 마무리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마무리 강의는 뭐냐? 단체나 조직을 이끄는 노하우입니다. 왜 단체나 조직을 이끄는 노하우가 필요할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어떤 개인적인 성공이면 이걸로 끝납니다. 개인적인 성공이면 시인이 된다든지, 본인 혼자 조용히, 또는 뭐 과학자가 돼서 열심히 집중해서 일한다든지, 음악가가 돼서 자기 혼자 뭘 하든지, 이럴 때는요 조직이나 단체를 이끌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 꿈이 뭐 정치적에서 성공을 해야 된다든지, 큰 단체를 이끌어야만 한다든지, 이러면 얘기가 틀려집니다. 그때부터는 자기 자신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학교 같은 데서는 보통 IQ라고 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두뇌잖아요. 이 IQ, 자기 자신만 잘하면 점수 잘 나오고 그러면 늘 성공했었는데, 왜 사회에 나와서 그것이 잘 안 되냐면 자기 혼자만 하는 세계가 아니기다 보니까 많은 사회에서 각자의 사람과 운영하는 법칙을 잘 모르면 거기서 왕따 당해버립니다. 국가도 보면, 이거는 제 순전한 개인적인 거니까 따르게 들으시지 마시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한번 일본과 필리핀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 국가 자체를 제가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제 경험에서 좀 하나 예를 들어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학교를 보면 오늘도 하버드 대학이 있고 하버드 법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2년제 2년제 대학, 지방대학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방대 철학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어떤 제가 개인적인 비교보다는 공부하기 위한 비교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 해야 나중에 조직을 이끄니까요. 기업도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의 뭐 기획실이나 구조본부라든지 이런 곳이 있고, 부도난 기업이 있겠죠. 부도기업. 부도기업의 어떤 소기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많은 소기업, 많은 이런 조직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옛날에도 존재했습니다. 옛날에도 비슷한 것들이 다 존재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특수부대와 예비군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특수부대가 이기는데, 특수부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훈련을 강하게 받겠죠. 자기 자신에 대한 단련도 강하게 하겠죠. 그 다음에 무기도 첨단 무기를 쓰겠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어떤 그런 훈련된 그런 모습들 이렇게 보면 벌써 이렇게 나옵니다. 모습들 보면 나오고,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부심입니다. 자부심. 특수부대원들은 특수부대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부심 없는 특수부대원 보셨어요? 무시무시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자부심이 그거의 강한 혹독한 훈련을 이기게 만들고, 또 국가는 그들을 그만큼 대우하는 거죠. 세계적인 특수부대원들 엄청나죠. 그 특수부대원들이 우리 파마네스에 벌 먹고 있습니다만은. 자, 예비군과 민방위를 전 옛날에 본 적이 있습니다. 훈련을 딱 나가면 꼭 모자를 이상하게 뒤로 쓰더라고요. 모자를 뒤로 쓰고, 꼭 단추가 이렇게 위로 아래로 하나씩 제그제그로 되고, 구두를 꼭 이렇게 꺾어 신고 껌을 씹으면서 이러고 갑니다. 저는 이러고 가는 예비군을 많이 봤습니다. 줄을 쓰면 정확하게 줄이 오합지졸로 서집니다. 거기에다 제 시간에 도착하는 적이 없고, 훈련을 받으면 대부분 안 뜁니다. 뛰는 사람 몇 명. 거기에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부심이 없습니다. 나는 민방위의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예비군의 자부심으로 태어났다,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수콘 딴 얘기 하는 거죠. 문제는 특수부대원을 예비군에 집어넣어서 5년을 있게 하고, 예비군을 특수부대에 집어넣어서 5년을 있게 하면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겠습니까? 변합니다. 인간은 환경의 동물. 그래서 맹모 삼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조직에 있고 싶어 하는가. 그래서 뭐 강남의 3,000명 조직서부터 시작해서 별 조직이 다 있습니다. 엘리트 그룹, 뭐 부자 팀들, 그죠? 우리 뉴스킨조차도 뭐가 있어요? 팀 엘리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팀 엘리트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저는 고참 팀 엘리트입니다. 고참 팀 엘리트. 자,
그만큼 엘리트다운 모습을 가지셔야 팀 엘리트가 될 거 아닙니까? 엘리트 단어가 뭡니까? 그죠? 네. 특수부대원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들고 팀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 자, 국가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몇 가지 이제 제가 보고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국가를 보니까 일본에서 저는 뭘 봤었냐면,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 공사 현장, 이렇게 아버지가 건축하시니까 공사 현장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 뛰어댕기다가 맨날 그 못 달린 그 나무떼기 밟아가지고 못에 찔리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봤을 때, 일본에 가서 그 원숭이랑 잘 때 있잖아요. 하루는 비가 철철 내려가지고, 비가 조금씩 이렇게 철철 내리는 거 있죠. 너무 심하게 내리지 않고 이렇게 주적주적 내리는. 그럴 때 이렇게 누워가지고 밖을 이렇게 보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공사를 하고 있어요. 비가 조금씩 오는데도 공사를 하는데, 저는 그걸 이렇게 보다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뭐냐? 일반 조그만 집을 이렇게 짓고 있는데, 큰 집도 아니고 빌딩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도시에서 좀 떨어져가지고 제법 이렇게 약간 한적한 곳인데 집을 짓고 있는데, 저는 너무 놀란 게 모든 집 짓는 인부들이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유니폼을 입고 있고, 조그만 집을 짓는데, 그리고 이렇게 제가 봤더니 자재들이 전부 일직선으로 다 놓여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제 잠재의식이 들어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어릴 때 한국에서 우리 아버님들 집 질 때 큰 대기업들만, 큰 빌딩을 질 때만 모자를 쓰고 복장을 입었지, 조그만 집을 질 때는 대충의 인부 아저씨들이 그냥 아무거나 쓴고 와서 다 일하는 모습밖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저는 놀래버렸어요. 이 나라는 뭔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거는 우리 사장님들하고는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 개인의 이런 경험이니까. 근데 저는 진짜 놀랐습니다. 저 조그만 집을 짓는데 왜 벽돌을 저렇게 정렬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거냐는 거예요. 대충 해놓지. 모든 자재를, 건축 자재를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만들어 놓고 일을 합니다. 그 모자를 왜 씁니까? 조그만 집을 짓는데. 그리고 유니폼을 왜 입어요? 조그만 집 짓는데. 근데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놀래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나이 진짜 26이었잖아요. 그죠? 26에 제 평생 대한민국에선 보지 못한 사건을 본 겁니다. 조그만 집에서 저 짓을 하다니. 저건 큰 빌딩이나 짓는 대기업 건설사나 하는 짓인데. 그 생각을 하면서, 야,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앞섰었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진짜 개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필리핀에서는 개인적인 경험이, 필리핀에 내려가지고 들어가는데 택시를 타고 있었습니다. 택시 타고 가다가 탁 섰더니 사람들이 막 문을 두드려요. 그러니까 택시 앉아있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외국 갔는데 갑자기 막 문을 두드리니까 벌떡 봤더니 애 업은 엄마들이 막 와가지고 택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돈 달라고. 그래갖고 이걸 열고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생각하고 있으면 택시가 가더라고요 또. 그랬더니 저기 다음 빨간불에 딱 서니까 또 뛰어와요. 오. 저는 또 그런 모습을 태어나서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니 애업은 엄마들이 택시로 막 뛰어드는데 경찰이 그거를 못 컨트롤하고 있냐. 그러면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또 못 본 걸 보는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왜 똑같은 나라에서 사는데 저럴까.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필리핀에 있는 사람을 10년간 일본에 살게 하고 일본에 있는 사람을 10년간 필리핀에 살게 하면 어떻게 변할 거냐 이거예요. 그럼 왜 똑같은 조직체가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그때 제가 어릴 때 많이 하게 됩니다. 조직을 다루다 보니까 팀을 다루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학교. 하버드 법대가 지금도 돌아가고 있죠? 네, 지금도. 강의가 오늘 내일 이제 시간차로 돌아갈 겁니다. 하버드 법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믿으세요? 안 봐도 있겠죠? 안 봐도 하버드 법대 한 이 정도 강의장에 법대 교수님이 강의하면 이 정도 딱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겠죠? 하버드 법대가 있는 반면에 지방대 철학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2년제. 자, 지방대에서 뭐 나름대로 철학과, 뭐 제가 개인적으로 비교하는 건 아닌데, 자, 그러면 뭘 저는 보고 싶냐면 뭐가 차이가 있을까를 연구하는 겁니다. 하버드 법대에서 요거를 보는 겁니다. 9시에 만약에 아침에 시작을 한다. 그랬을 때 9시 10분에 10분 늦게 헐레벌떡 뛰어 들어가서 저 뒤에서 앞으로 쭉 걸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앞자리에 빈자리에 앉았다. 그때 그 느낌이 있을 겁니다. 10분 지나서 법대 교수님이 강의를 하고 전부 다들 막 적고 집중하고 있을 때 자기 혼자 문 끼익 열고 들어와가지고 앞으로 가고 있을 때 그렇잖아요. 그러고 앉을 때 그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란 건 신비한 겁니다. 그런 연구 잘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걸어가는 거하고 10분 늦어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이러고 걸어가는 거하고 틀린 겁니다. 그게 똑같으면 인간이 아닙니다. 그건 동물입니다. 동물. 이런 게 조직을 다루는데 굉장히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때 하고 지방대 뭐 예를 들어 철학과 뭐 이런 굉장히 이런 어수선한 그런 대학교에서 그런 데서 걸어가서 앞에 앉았을 때 하고 느낌이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하나는 꽉 차 있고 하나는 거의 사람이 없다라는 거. 그냥 그 차이부터 있죠. 두 번째, 그 지방대 철학과는 집중력이 떨어진다. 역시 대가지불을 해야 되는데 집중력이 떨어져서 교수는 교수님대로 혼자 강의하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철학하고 있습니다. 껌을 씹으면서 앞에 애한테 머리를 이렇게 껌으로 했다가 껌이 머리에 붙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철학을 하고 있고 그걸 뒤에서 막 치고 밖에 보면서 나는 왜 이 철학과에 왔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교수님에 대한 존경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이고 저분은 어쩌다 여기까지 왔냐 나야 뭐 이렇게 왔지만 내가 어쩌다 이 모양이 꼴이 됐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법대에 앉아있는 학생들은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내가 오늘 아침 이곳 지구상에서 최고의 곳에 내가 앉아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분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구나. 세계가 존경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분이 저 앞에서 강의를 지금 하고 있구나. 숨소리가 안 되는 누가 그 껌 묻혀서 장난하고 있겠습니까 법대에서.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그런 분위기대로 돌아갑니다. 그럼 우리 사장님들이 앞으로 뉴스킨 맥도날드 본인 팀을 만들 때 지방대 같은 팀을 만들고 싶으세요? 하버드 법대 같은 팀을 만들고 싶으세요? 어떤 팀을 만들어야 앞으로 성공하며 그 다음에 캐시플로가 움직이며 모두가 성공하며 모두가 1억씩 벌어서 술 한잔 마시겠냐는 거죠. 제 말은. 우리 사장님들에게 달린 겁니다. 그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버드 법대에 있는 사람 지방대로 보내고 지방대에 있는 사람 하버드 법대로 보내면 분명히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 사장님이 속해 있는 이곳에 자부심이 없다. 이곳에 존경이 없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꿈도 없다. 이럴 때 얼마나 자기가 요 안에 앉아있는 것이 창피하겠습니까? 근데 이곳이 백만장자들이 버글버글한 곳, 세계에서 제일 부자들이 앉아있는 곳, 세계 최고의 리더가 강의하고 있을 뿐더러 자기의 세계적인 내 자신이 와 앉아있는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꿈꾸고 있을 때 이곳은 삼성 기획실보다 앞설 수 있는 곳입니다. 왜? 거기보다 많은 돈 버는 사람들이 다 쫙 깔려있고 앞으로 돈 벌 분들이 쫙 깔려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이곳이. 대한민국 전체에서 몇 곳 없는 곳입니다. 이거. 왜? 이 야밤에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곳이 몇 곳 있겠습니까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다 집에 가서 놀고 있지. 일단 여러분들조차도 그렇게 앞서 있는 겁니다. 자, 삼성 기획실에서 어떻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움직이겠습니까? 어떤 정신력으로, 어떤 자부심으로, 그죠? 어떤 모습으로, 부도난 소기업에서 얼마나 어떤 이런 것들이 무지무지 중요한 겁니다. 이런 훈련, 조직, 기운, 기세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아주 중대한 찡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로마 군대 비디오를 봤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리어카에서 하나 사오셨더라고. 아주 후진 거. 제가 정말 화질이 나쁜 거 어디서 그런 거 사오셨길래 제가 틀어서 보면서 화질이 나쁜 싸구려 비디오였지만 제 인생을 터치할 수 있는 거를 공부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왜 그러냐, 거기에 그때 로마 군대하고 로마군에 반대하는 반란군하고, 그러니까 반란군은 자기를 절대 반란군이라고 안 부르죠. 독립군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점령을 했으니까. 로마군은 자기 땅인데 반란을 일으킨다고 반란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철학이 틀립니다. 참 조직이 틀리면. 그래서 철학이 깊어지는, 생각이 깊어지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자, 그래갖고 이들끼리 크게 대치해서 대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전쟁이 벌어지는 내용을 다룬 내용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보면 야 그러면 그거 죽여라 뭐 싸워라 이렇게 그냥 하다가 말지만, 저는 그게 그렇게 느껴지질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제가 뉴스킨을 심각하게 하고 있을 때였고, 저기서 저는 저걸 보면서 남자들끼리 쫙 서 있는 이 두 모습이 카메라에 지나가는데, 거기서 저는 뭘 느끼냐, 야 똑같은 인간들인데, 그리고 또 하나 뭘 느꼈냐, 저 자기 집에서는, 하나는 로마 집에서, 하나는 이쪽 저기 독립군의 그 집에서 자기 아들 딸들이 우리 아빠 살아 돌아오세요라고 둘 다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린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 아빠 오늘 나간 다음에 살아오는 거야? 나 또 볼 수 있는 거야? 아니면 나 영원히 못 보는 거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집안에서. 그죠? 부인들은 당신 없으면 이제 난 과부 되는 거야? 아니면 당신 돌아오는 거야? 이거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로마하고 독립군 집안에서 똑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남자들은 싸우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2-3시간 후에 전쟁은 분명히 벌어지고 결판이 나는 건데, 결판이 났을 때 어떤 자식들은 평생 자기 아빠 모습을 다시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심각하겠어요? 안 심각하겠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무지무지 심각했습니다. 저들에게 무엇이 있어서 이길까? 저들은 어떻게 하면 질까? 왜냐하면 저는 조직을 이끌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럼 내가 어떤 조직을 만드냐에 따라서 내 조직이
생사가 달린 거고 그 집 가족들이 달린 겁니다. 심각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랬는데 이게 한두 명이 싸울 때는 한두 명의 노하우나 힘과 한두 명의 기술로 싸울 수 있지만 이게 10,000명씩 붙여서 싸울 때는요. 그리고 10만 대군, 100만 대군이 싸울 때는 한두 사람의 힘이 역할을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한두 사람의 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뭐냐? 전부 제가 얘기하는 조직 힘입니다. 그래서 조직을 다루는 것이 그렇게 심각하게 제 가슴을 딸렸습니다. 2-3시간 후에는 결판은 난다. 죄 없는 아이들이 자기 아빠를 영원히 못 본다. 그게 저 조직을 도대체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 결정이 나는구나. 개인의 힘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한 사람이 일당 10을 해서 10명을 죽여도 자기 조직 자체가 까부러지는 조직이면 그대로 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심각하게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 그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내 가족을 다시 못 보는 순간이 2시간 후에 일어나냐 지냐 이걸 한번 생각 한번 임해보세요. 내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나. 리더는 그런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또 조직을 지면 자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책임 없이 무슨 세계적인 리더가 되고 사람들을 성공시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삶을 뛰어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의 가정이 있는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되고 중요한 겁니다. 뉴스키를 이끌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장난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만든 다운들에게 인생의 책임을 지고 뛰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쟁은 일어나는데 우리는 무슨 전쟁이 일어나는데 마케팅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경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자, 그런데 제가 봤어요. 한쪽에서 둘 다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꼭 싸워서 이기고 싶어 했어요. 두 그룹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당신 이기고 싶어, 지고 싶어? 전부 다 이기고 싶대요. 근데 답은 하나입니다. 이기는 사람 나오고 지는 사람 나오고. 그죠? 한쪽을 딱 봤더니 전부가 이 로마 군대는 말이에요. 차이가 별거 없었어요. 나 그 로마 군대 애들을 봤더니 똑같은 남자들이고 이 그 독립군을 봤는데 독립군도 남자들인데 어떻게 보니까 독립군들 막 근육도 더 크고요. 막 더 막 혈기 있는 사람들도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은요. 꼭 로마 군대가 이긴다는 보장도 없었어요. 한 뻥 치면 로마군이 그냥 떨어질 것 같은 애송이들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로마군의 차이점을 봤더니 전부 동일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여기는 이제 유니폼을 만들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자유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유복장. 네. 차이는 뭐 특별한 거 없었어요. 유니폼과 자유복장의 차이. 줄을 쫙 썼습니다. 한 1-2만 명들이. 대거 싸우기 직전이에요. 한쪽은 유니폼을 쫙 쓰고 있고 한쪽은 자유복을 쫙 입고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일단은 찔끔하는 겁니다. 누가 찔끔한 줄 아세요? 주변을 봤잖아요. 왜 우리 팀 색깔은 다 지맘이냐? 저 팀은 왜 똑같은 옷을 입고 있을까? 거기에서 일단 한번 찔끔하는 겁니다. 그거 이해 가세요? 그건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혼자 할 수 없는 거죠. 또 하나, 이쪽은 줄을 쓴 걸 봤는데 쫙쫙 줄이 맞추게 서가지고 대열을 정확하게 줄을 맞춥니다. 네. 줄을 정확하게 맞춰서 가는데 이쪽은 그냥 일직선으로 꾸틀꾸틀하게 서 있습니다. 지금 한두 시간 후에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나고 내 지금 자식들한테 뭐라고 하고 왔어요? 전부 다들? 네, 꼭 살아 돌아오면 하고 왔잖아요. 그죠? 네. 지금 그 상황에 분명히 삶과 죽음이 나와 있는데 줄을 보니까 자기 줄은 전부 빼뚤빼뚤해요. 네. 저쪽 줄은 줄이 정확히 똑발라. 그러면 기운이 어떻게 느껴진지 아세요? 네. 왜냐면 힘싸움이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기싸움이고. 거기에서 벌써 오줌이 찔찔찔찔찔 떨어지는 겁니다. 왜 오줌이 떨어진지 아세요? 삶 죽음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죽는단 말이에요. 지금 도망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죽어야 되느냐 살아야 되느냐 앞에서는요, 줄 하나 잘못 쓴 곳에 자기가 속해 있다는 하나로 오줌이 쫄쫄쫄 떨어지는 겁니다. 줄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1m 뭐 30cm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 30cm 뒤로 들어오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되고. 근데 줄을 맞춰 섰을 때와 줄을 못 맞추고 섰을 때는 그 팀의 기운이 벌써 결정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지가 아무리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도 전체가 잘못 서 있으면 지 혼자 어떡하겠어요. 그죠? 꼼짝달싹 못하는 부분입니다. 지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줄 서는 걸 못했어. 여기에서 벌써 이쪽 팀들이 질질질질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쪽 팀들은 애숭이도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애숭이가 개코나 싸우면 맨날 지레가 뭘 보니까 쫙쫙 줄들을 서 있고 쫙쫙 대열을 맞추고 전부 다 유니폼을 입은 거 하나. 함성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쪽은 깃발을 쫙쫙 올리면서 체계를 딱 잡아가지고 일시에 함성이 와
하고 터지면서 앞으로 막 대진격을 합니다. 이쪽은 깃발을 준비를 잘 못했어요. 체기를 못 잡아가지고. 그래갖고 여기 앞에 쓴 사람이 우리도 가자! 그랬더니 소리가 여기밖에 안 들려요. 여기만 먼저 나가. 그러더니 뒤에 따라 나가서 사람들이 나가니까 같이 막 나가요. 그러면서 이 아라는 함성이 있잖아요. 함성은 인간이 지르는 도레미파 솔라시도의 한 음의 옥타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만 명이 지르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동시에 그 라는 거 앞에 까부러지는 겁니다. 기압 앞에. 이해가 가십니까? 이쪽은 소리가 각자 좀 다르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오는 겁니다. 싸우기 전에 행사가 결정나버리는 겁니다. 싸우기 전에. 이쪽에 가서 달려나가죠. 막 달려나가는데 뒤로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로. 반란군 중에서. 야, 저리로 나가야 되는 거야. 왜 너 이쪽으로 뛰냐? 한참 가니까 계속 이쪽으로 뛰고 있어요. 야, 왜 글로 뛰냐? 이리로 가야지. 알고 보니까 몇 명 앞으로 나간 사람이 없는 거야. 뒤로 다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야. 왜? 뒤에서 까부러지니까. 대세는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10명, 20명을 죽이는 사람들이 가서 싸우는데 앞에 몇 명이 와요? 2만 명이 달려와요. 누가 이겼어요? 중요한 건 그 집 자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날, 그 순간. 기도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힘을 잘못 이끌으시면 다 죽습니다. 이건 이 조직체 아니라 이 전 세상의 모든 국가 조직체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 사장님들. 그래서 줄 하나 쓰는 거, 옷 하나 제대로 입는 거, 기합 하나 제대로 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뭐에서 나왔을까요? 훈련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해했기 때문에 이것이 개인이 싸울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전체 팀의 거대한 힘을 창출시킨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모두가 동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사장님들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팀을 만들어서 움직이고 싶으세요? 이런 팀을 만들어서 움직이고 싶으세요? 그러면 내 자신이 이 팀에 속해야겠어요? 이 팀에 속해야겠어요? 그러면 내 자신이 뭐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어요? 답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만 튀고 싶거나 자기 자신만 어떤 개성을 나타내고 싶을 때는 조직을 이끌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그냥 본인이 개인적인 시인이 된다든지 음악가가 된다든지 그걸 하셔야 됩니다. 팀을 이끄실 때는 얘기가 틀립니다. 왜? 팀을 책임질 줄 알아야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자기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는 팀은 자기 자신이 가장 먼저 창피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대학에서 나온 교수님을 우습게 하는 사람인 자기는 보통 우스운 학생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왜? 우스운 교수님이 우스운 학생 앞에 나타나는 거고 세계적인 교수님은 우스운 학생 앞에 안 나타나는 법이거든요. 그럼 세계적인 교수님과 우스운 교수님을 어떻게 만드느냐? 박수 연습해서 한번 봐볼까요? 교수님이 탁 입장하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박수를 친다. 전부 조용히 있으면 중간을 가는데 누가 한 명이 박수를 친다고 턱 치니까 저쪽에서 턱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이 나와서 어떤 느낌을 간지 아세요? 네, 물 한 잔을 마십니다. 네. 물 먹인 겁니다. 그럼 교수님이 물 먹은 상태에서 뭔 강의를 제대로 하겠으며 그 그룹 안에 앉아있는 사람이 새로 초대돼 받은 사람이면 그 조직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보이겠습니까? 그 자기가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내가 왜 이 바쁜 날 이 우스운 조직에 와 앉아있을까? 이런 생각이 안 그죠? 그런 체계도 하나 못 잡는 조직에 내가 들어와 있다.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군대에서 전부 다 왜 이런 유니폼을 입을까요? 그거는 그만큼 적을 무섭게 보이기도 하고 그만큼 체계를 잡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이 그만큼 그걸 하기도 합니다. 군대에서 전부 반바지에 예를 들어 수영복에 찢어진 청바지에 패셔너블한 이런 내복에 이런 걸 다 입고 한번 싸워보세요. 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이기겠어요? 전부 베레모에 시커먼 거 칠하고 특수부대처럼 하는 사람이 이기겠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될 분들이 세계 최고의 강의에 들어와서 옷 입은 복장서부터 체크업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옷이라는 것도 전부 다 하나가 입었을 때 작동을 합니다. 팀들이 입었을 때 무시무시한 효과를 내는 겁니다. 마찬가지. 전부 다 옷 복장도 마찬가지고 박수 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쪽을 만들고 싶으세요? 근데 이거는 단축 끼듯이 우리 사장님들이 시작부터 잘해나가셔야 됩니다.
시작부터 잘못돼버리면 나중에 이렇게 돼버리고 나면요 못 고칩니다. 진짜 고치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말도 안 듣습니다. 이게.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사장님들과 꿈꾸는 게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엘리트 팀을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네. 왜냐하면 세계 최강의 제품을 갖고 있거든요. 세계 최고의 보상제도를 갖고 있거든요. 세계 최고의 백만장자들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포춘지가 얘기했습니다. 네. 이 기업의 가장 엘리트 팀들이 만들어졌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길사님 나와보십시오. 훈련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저기 쓰세요. 자, 세계적인 강사 이길재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하는데 우리 사장님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우리 여기 두 사장님, 사장님이 박수를 5번 치고 끝내세요. 그거 끝나고 나면 아니야, 박수를 딱 한 번 빵빵 치고 그 다음에 우리 두 사장님 또 한 번 저 끝나면 땅 치고 저기서 사장님들 두 분 땅 치고 3번, 그 다음에 저기 중간에서 4번, 하나 둘 셋 4번 치고 있습니다. 그죠? 나머지 분들 가만히 계셔보세요. 약간 웅성거리십시오. 이렇게 좀 잘 약간 시장바닥처럼. 자, 엉망진창인 팀을 한번 연출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느낌을 보셔야 돼요. 웅성거리세요. 잠깐 웅성웅성. 관심 없듯이 자기 일들 하고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팀이 벌써 약간 엉망이죠. 시끄럽습니다. 자, 제가 떠들어도 계속 웅성거리세요. 계속 웅성거리세요. 관심 없듯이. 자, 세계적인 이길재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이게 완전히 웃기는 짬뽕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웅성거리고 옷도 엉망이고 그러면서 박수도 누군 치고 누군 안 치고 관심도 없다는 짓 했을 때 만약에 나오셔가지고 어떤 힘 있는 강의가 나올 거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앉아 계신 우리 사장님들 자체가 얼마나 창피한 곳에 앉아 있는가를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특히 새로운 분을 모시고 왔을 때 그분의 심정은 말은 안 합니다. 얼굴색 샥 변해버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제가 딱 모이면 박수를 강하게 치고 입은 조용히 있고 박수만 꽉 강하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느낌을 봐야 되는 거죠. 네. 세계적인 이길재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됐어요. 예, 연습 끝. 예. 아까보다는 좀 낫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저희가 그 SBS나 KBS 보면 막 연예인들, 유명 연예인들 나오면 어떻게 해요? 막 환호성을 치면서 박수를 치죠. 이번에는 함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한번 쳐볼까요? 네, 연습. 이게 훈련이 된 팀하고 이게 훈련이 안 되잖아요? 절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말해도 듣지도 않아요. 그 웅성거리면서 박수 툭툭 치고 말아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네. 자, 이번에는 함성과 함께 박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이사를 모시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서 계세요. 기분이 어떤 게 제일 좋습니까? 맨 마지막 경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기분이 좋으시고, 제일 또 기분이 좋은 거는 앉아 계신 분들이 혼자 만들어낼 수 없는 건데, 이 팀이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팀에서 뭐가 나와요? 기가 나오고. 그럼 이 팀은 어떤 쪽이 되는 겁니까? 이쪽으로 가는 팀이 되는 겁니다. 예. 자, 중요한 거는 하나하나가 이런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절대 개인이 할 수 없는 거. 그죠? 그래서 밤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막 강의하는데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죠? 그런, 막, 한 사람이 움직이고 또 다른 사람도 움직이고, 박수도 제대로 안 나오고, 옷도 엉망이고, 정신도 없고, 맨날 졸고 있고, 이러면 그 팀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팀은 안 만들수록 좋습니다. 네. 정말 체계를 탁탁 잡아 나가시면서 꿈도 실현해주고, 성룡처럼, 자기가 목표도 정하고, 그죠? 이렇게 하면서 세계적인 제품으로 밀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밤이 많이 늦으셨습니다. 세상에 거의 이렇게 밤이 늦을 정도로 이렇게 들으시고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제 팀을 지게 하는 팀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건 제 자신에 대한 자부심일 수도 있고, 제가 용납을 못합니다. 제 팀이 어느 팀하고 싸워서 진다는 건 제가 죽는 거나 똑같습니다. 세계적인 팀을 만들어야 하고, 세계적인 제품과 함께 승리하는 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개인을 만들어야 되고, 조직도 성공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를 우린 많이 했습니다. 제 삶을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고, 원숭이하고도 잡고, 3명을 데리고 시작했고, 어려움도 있었고, 성공하게 대한 공부도 했고,
그 다음에 뉴스킨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에 대한 레버러징이 뭔지, 부자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거 다 공부했습니다. 네.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네. 하실 수 있겠죠? 네. 오늘 그 저녁에 각 방에 따다닥 가시면 추후에 우리 이거 미팅하고 나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핀수여식이 있거든요. 저는 그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처음 시작할 때 영어로 막 3시간을 하면서 그 백만장자들이 나와서 얘기할 때 사람들이 다 도중에 빠져나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조건 거기서 서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정성을 쌓아야지. 능력도 없는 내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물 하나라도 떠놓고 정성을 쌓으면 나중에 하늘이 불쌍해서라도 성공을 시켜주겠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 백인들은 쫙 걸려있고 저는 말도 못하는 사람으로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서 있었어요. 의자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네. 왜? 불쌍함을 좀 받아보려고 하늘에게. 네. 그러고 했는데 그 호주에서 1등한 거 아닙니까? 모든 레코드를 제가 다 끊었습니다. 제 다운들과 함께. 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되기 전에 빨리 나가시는 분들 그 뭐 이렇게 바쁩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죠? 핀수여식 때 자기가 핀 안 받는다고 박수 안 쳐주는 분들, 벌써 그런 조직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참 이게 비전이 있는 조직인가? 아니면 끝까지 환호성을 지르고 같이 동참하고 거기서 뭔가를 느끼고 거기서 자기가 결심을 내리고 이런 조직하고 틀립니다. 네. 오늘 아예 그냥 주무시고 가시려고 결정을 내렸으니까 끝까지 몰아치는 겁니다. 그래서 핀수여식이 있을 거고요. 핀수여식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나고 나면 방으로 쫙 들어가서 아마 제가 이제 방마다 이렇게 돌면서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저를 보고 제가 악수 한 번씩 쫙 해드릴 건데, 방에 가보면 참 방들도 옛날 다녀보면요, 어떤 방은 신발들이 쫙 정리되어 있는 방이 있고, 어떤 방은 신발들이 하나는 저쪽에 있고 하나는 저기 있어서 찾지도 못하는 방이 있고, 어떤 방은 술 한잔 마시고 오셨어요? 그런 방도 있고 별방이 다 있습니다. 네. 그걸 보면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팀을 어떻게 이끌고 있는다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착착착착 준비되는 연습을 싫어도 하셔야 됩니다. 왜? 이건 자기 자유가 아닙니다. 자기 다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데 자기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팀으로 움직이실 때는 할 수 없어요. 같이 해주셔야 세계적인 팀을 만들어 나갑니다. 특공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 끝날 때까지, 그리고 오늘 저녁에 결심 내리셔야 됩니다. 사람은요, 언젠가 한번 결심 내려야 됩니다. 이거 꼭 생각하세요. 5년 뒤에 어떻게 살 건가? 5년 뒤에 멋지게 활성소득 세계적인 팀을 만들고 멋지게 정말 수준 높게 살고 계실 건지, 아니면 맨날 그냥 나쁜 습관에 의해서 맨날 그냥 돌고 도는 식으로 해서 돈에 쪼들리면서 이해도 없이 그리고 또 계속 그냥 힘들게 사실 건지. 5년 뒤면 더 늙습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지금보다 훨씬 늙는 겁니다. 네, 모든 면에서. 네. 그래서 오늘 결정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사장님들 2년 만에 만나 뵀는데 반갑고요. 성공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제가 얘기한 거 아니죠? 본인들 입에서 나왔죠.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누구냐고 생각하지 마. 내가 누군데, 내가 얘기했는데, 내가 여기서 끊어지냐. 다 배웠는데. 유지하는 법도 배우고 습관화시키는 법도 배웠는데. 우리 사장님들하고 대화하셔야 됩니다. 이만 강의 마치겠습니다. 소리 속에 많은 것들이 이승만 많은 날들이 지나도 너의 지식으로 이해 못하리. 소리 속에 많은 것들이 이승만 많은 날들이 지나도 너의 지식으로 이해 못하리.